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명절만 되면 송편과 떡국 마냥 항상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사진들이 있는데요. 빡치는 중소기업 명절 선물 세트 시리즈입니다. 2016년에 한 중소기업은 추석 선물로 직원들에게 붕어빵을 줬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였고, 어떤 경비업체는 사과 1개, 컵라면 4개를 묶어서 추석 선물을 줬다고 합니다. 다른 데서 받은 과일 세트를 소분해 크림백에 담아준 회사도 있었으며, 거래처에서 들어온 스팸 박스를 뜯어서 3개로 나눠준 회사도 있었다는데요. 그나마 사서 주긴 했지만 이렇게 단무지 세트를 준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올 추석에는 두유와 보리과자, 약과를 떡값이라며 준 회사가 있다며 차에서 떡값을 다 썼다며 글을 올린 분도 있었는데요. 연휴 후 출근 시 지퍼백은 반납 부탁드립니다가 배포를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2020년 명절 연휴 일정이라며 대체 공휴일까지 쉰 회사는 연차를 대체한다는 공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회사는 사장님 칠순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한다며 감사패와 고희연 상차림, 케이크, 꽃바구니, 황금 열쇠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비용은 직원들 월급에서 6만원씩 차감했다고 하네요. 저도 다녔던 중소기업에서 회사 이사갈 때 모든 장비와 짐들을 직원들이 직접 옮겼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중소기업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가족 회사들입니다. 대다수의 가족 회사들이 중소기업일 텐데요. 어떤 분은 교수님이 회사 사장이어서 거기로 3개월 실습 갔었다는 썰을 풀었는데, 회사에 본인 오토바이 세대에 차 3대를 전시해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차량용 엘백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하다 말고 갑자기 사무실을 나가더니 드럼을 쳤다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글쓴이한테 피아노 칠 줄 아냐고 와서는 키보드를 치라고 했고, 일하는 실장님도 싫다고 하는데 데려가서 기타를 치라고 해서 셋이 합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3개월 실습 나가 있는 동안 피아노, 기타, 드럼과 드론을 배웠다는데요. 사장님 자리에 드론이 있는데 드론에다가 종이를 접은 담에 묶어서 굳이 드론으로 실장한테 종이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실장이 무시하려고 노력해도 자리에서 드론이 계속 알짱알짱 거려서 결국 실장이 악 이러면서 성질 나서 드론에서 종이 빼서 펼쳐보면 점심 메뉴 1 초밥, 2 돈가스 이렇게 쓰여 있었다는데요. 그럼 실장님은 또 악 소리를 지르며 종이를 구겨버리고 사장은 웃는 게 일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장이 갑자기 3D 프린터를 도입하겠다는 선언을 했다는데요. 실장이 또 쓸데없는 데다 쓰려고 라고 속삭였지만 사장이 업무용이라며 1000만원 넘는 3D 프린터를 결국 샀는데, 그 3D 프린터로 한 것은 원통 모양 하나 뽑아서 본인 연필꽂이로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별 모양 통 하나 더 뽑더니 실장 자리에 연필꽂이 하라고 놔줘서 실장은 필요 없다고요 하면서 또 빡쳤다는데요. 그런데 실장이 본인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줬는데 청첩장에 교수님 이름이 쓰여 있어서 놀랬더니 실장님이 부끄럽다는 말투로 본인 아빠 맞다고 하여 사장님이 실장님 아빠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그런 게 있는 이유는 원래 꿈이 밴드로 가수 데뷔하는 거였는데 어쩌다 보니 회사 사장이 돼 있어서라고도 하네요. 어떤 분은 개드립에 중소기업 다니는데 회사 다니는 게 재밌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사장 아들이 후계자라면서 사원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사장이 아들 입사하자마자 와서 본인 아들이긴 한데 본인 죽고 나면 아들이 물려받을 거라며, 아들이 운영 제대로 못하면 회사 망하니까 막대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본인 아들이라고 잘해주는 모습 보이면 혼난다고도 이야기했다는데요. 이사 중에 사장 친구가 있었고 그 이사가 직접 내려와서는 네가 이렇게 일을 하면 회사 망한다고 나 실업자 만들 거야? 이러면서 엄청 갈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난기 있는 부장이 아유 도련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면서 조곤조곤 갈구니까 주변 사원들도 빵 터지고 모두가 아들을 도련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아들도 나중에는 갈구고 그러는 건 상관없는데 도련님이라고만 안 하면 안 되냐고 하고 전 직원이 도련님 만세 삼창을 시작하였으며 요즘에도 도련님 놀리는 맛으로 산다고 하네요. 어떤 분은 29인데 위로 좀 해달라며 글을 올렸는데요. 업계가 좁아 경력으로 이직했는데 하도 당해서 회사 입구만 봐도 여기가 어디인지 느껴지는 수준이라
아니라 여기는 그래도 악마가 아니라 사람들 모여있는 포로 수용소 정도의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면접 볼 땐 면접관들이 어깨의 거물인 것처럼 굴어서 사장님이 오딘인 줄 알았다고도 하는데요. 본사에 있는 사장 누구 머시기도 자기랑 선후배라는 등 주절주절 이야기하는 바짓가랑이에서 숙성된 농밀한 꼰대 냄새가 올라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옆에 나이 많은 본부장님도 있어서 순 허세는 아닐 거야 라며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을 시작하고 이틀 만에 그 회사에 바닥이 드러났는데 직원은 7명인 일반 대리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머릿수에 맞춰 직책 하나씩을 꽃갈콘처럼 끼워 넣은 거라고 하는데요. 본부장이 다마스 타고 드라이버 들고 거래처 돌아다니면서 최전방을 뛰었다고 합니다. 본부도 없는데 본부장이 아니라 돌격대장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요. 기기 장비 한 대 설치해주고 오는 작업을 할 때 다른 회사에서는 그냥 계약서 하나 쓰고 땡이었지만 여기에 전능한 오딘은 모든 걸 수기로 만들어 놓으라고 하여 아날로그 서류들이 엄청 많았다고 하는데 매일매일 서로 물어보며 재고 찾는 게 일이 없다고도 하고 오딘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회의를 하는데 오고 가는 뭔가가 있는 회의가 아니라 1시간 동안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거래처 따오라고 갈구다가 끝나는 회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 다니면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는 말은 빼지 않고 한다는데요. 게다가 면접 때 8시 30분 출근이라고 하여 8시 20분에 출근했더니 팀장님이 대뜸 뭐 일이 늦게 오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원래 출근 시간은 8시였다고 하는데요. 보이스피싱 당한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면접 때는 복장으로 카라 반팔티는 된다고 해서 그렇게 출근했더니 바로 돌격 대장이 왜 그따위로 입냐고 면박을 줬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거래처를 가면서 글쓴이가 운전하며 내비를 찍었더니 옆에 앉은 오딘이 갑자기 내비 찍는 건 좋은 버릇이 아니라며 빨리 일을 처리하려면 그 많은 길을 다 외우라고도 했다는데요. 내비에 의존하다가 핸드폰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라고 물어봤는데 하루에도 10수통씩 전화하는 업종인데 핸드폰 없으면 일을 못한다며 내비 찍는 걸로 시비 털길래 개빡쳐서 머리끄댕이 잡을 뻔 했다고도 합니다. 본인 옛날에 일 배울 때는 내비 같은 거 전혀 안 썼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때는 내비가 없었으니까 못 썼다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면접 때 오토바이로 출퇴근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몇 주가 지나니 갑자기 오토바이도 타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출퇴근에 사고 나면 회사가 강제로 산재를 해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오토바이를 타지 못해 출퇴근 시간이 2시간이나 늘어나고 너무 서러워서 바로 위의 직책이었던 대리한테 하소연했는데 대리가 이상하게 사장을 카바치고 회사 입장에서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리 섬기지? 왜 이리 헌신적이야? 이게 말로만 듣던 식민지 노예인가 하고 봤더니 사장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았고 이쯤에서 외통수에 몰렸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깎이다가 슬슬 때려치고 싶어서 글을 올렸다며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런 꼰대 문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는데요. 예전 영상에서 엑셀 펑션 빌런을 소개해드렸었는데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필요 없다면서 엑셀의 펑션 기능을 사용하지 말라는 상사였습니다. 일본에도 이런 꼰대 회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한 중소기업 직원이 당번제로 아침 6시 반에 출근해서 주문 발주 데이터를 처리해왔던 귀찮은 업무를 파이썬 30줄 정도의 코드로 자동화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부에게 불려가 그만두란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여직원들에게만 강요되었던 아침 당번이 없어져서 직원들은 기뻐했지만 직원을 아침 일찍부터 부려먹을 수 있던 경영자들은 화를 냈다고 하고 업무 시간을 덜어낸 직원의 가족에게도 호평을 받고 그 직원이 일 잘한다는 입소문이 나자 상사의 권위를 부셔버린 게 되었다고 하고 더 자동화할 수 있는 업무는 없냐고 물어보기 시작하여 기껏 만든 매뉴얼이 없어지고 상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직원이 양성될 것을 겁냈다고 하네요. 아침 일찍 와서 햇빛을 받으며 감사하면서 일하는데 의미가 있어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도 하는데요. 결국 자동화 코드는 사용 금지되었고 다시 종전처럼 아침 6시 45분에 사람이 와서 데이터 모아 정리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하며 그 사람은 진짜로 해고당했다고도 합니다. 정말 가족 같은 복지를 해준 회사도 있었는데요. 2016년엔 직원의 자녀를 왕따시킨 중학생을 폭력배 등을 동원해 때린 의료재단 이사장이 법정 구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사장은 수행비서에게 학생들이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혼을 내고 교사들도 알 수 있게 학교를 뒤집어 놓고 오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찌되었든 해당 직원은 정말 회사에 평생 충성할 것 같네요. 통계청의 2020년 통계를 보면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의
99.9%이고 직원은 81%가 중소기업을 다닌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열심히 고생하고 계실 직장인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